늦은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윤하경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죠. 동료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한 회사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하경은 전직 헌병수사단장 출신 대령 예비역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조카 면회 준비해야 해서요. 하경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성민이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조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20살이 되어 군사학교에 들어갔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하경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김치찜도 끓이고 있었어요. 20살이 된 조카 성민이는 하경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키워온 아이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하경이 직접 키웠던 조카였죠. 이것도 넣어줘야지. 하경은 성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견과류를 잡채에 추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사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성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김치찜은 조금 짜지 않게, 잡채는 당면을 쫄깃하게 삶아서 만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요리하는 동안 하경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온 양말도 챙겨야지. 하경은 혼잣말을 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군사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따뜻한 양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경은 큰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군사학교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하경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부대의 풍경이었거든요. 철문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과 건물들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만난 경비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하경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병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하경은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던 하경 앞에 까맣게 그을린 성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모. 성민이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어머, 우리 성민이 이렇게 건장해졌네. 하경은 조카를 꼭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훈련으로 단단해진 조카의 어깨를 만지며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이모가 좋아하는 반찬 다 해왔어. 하경이 보따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잡채다. 그리고 김치찜도. 성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 사람은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민이는 군사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경은 조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어요. 힘든 훈련 이야기도 있었지만 동기들과 함께 견뎌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성민아, 너희 생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성민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모, 규정상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해요. 면회실을 나서며 성민이가 당직 교관에게 다가갔어요. 마침 복도에 서 있던 교관은 최정훈이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체격이 건장한 남자였죠.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복을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이 불쾌했습니다. 교관님, 저희 이모께서 생활관을 잠깐 구경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성민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정훈 교관은 하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여긴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민간 여성이 생활관 출입하는 건 부적절하죠. 하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유, 참 과하게 나서시네요. 최정훈이 비꼬듯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군사학교예요.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규정도 모르시고 그냥 오셨나 봐요.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생들과 교관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불쾌함이었습니다. 교관님, 면회 온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김성민. 내가 나서? 최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간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모가 여기서 뭘 보겠다는 거야? 생활관이 구경거리인 줄 아나? 그 말을 들은 순간 하경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민간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이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군 생활 시절 이런 무례함을 참지 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았습니다. 조카 앞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규정이 그런 건가요? 하경이 차분히 물었어요. 당연하죠. 여긴 내가 규칙입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정훈이 거만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보급관 오지훈이 복도 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회객에게 저렇게 대하는 건 너무 과했거든요. 평소 최정훈의 성격을 알고 있던 오지훈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어요. 하경은 잠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이는 분명히 불쾌해하고 있었지만 교관에게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경의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관님, 하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말씀, 정말 최종 입장이신가요? 최정훈 교관은 하경의 질문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입장이요? 당연하죠. 여긴 내가 책임지는 구역이거든요. 제가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하경이 조용히 말하며 가방을 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경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줄 알았습니다. 성민이도 아쉬워하며 이모의 팔을 잡았어요. 이모,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경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들었죠. 그 신분증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윤하경입니다. 하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비역 대령이고요. 국방부 민간자문관 등록번호는 7312번입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정훈 교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훈련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술렁거렸습니다. 대령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하경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보급관 오지훈이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아는 그 윤하경이 맞았습니다. 윤 대령님? 오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 윤하경 대령님이신가요? 헌병 수사단장 출신이신. 오지훈은 군 간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윤하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헌병 수사단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수많은 군기 위반 사건들을 해결했고 특히 부정부패와 성폭력 사건들을 가차없이 척결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맞습니다. 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훈 교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예비역이라고 해도 대령은 대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민간자문관이라는 건 현재도 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게 최정훈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했던 이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하경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관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면회객에 대한 예의가 그런 건가요? 복도에 있던 다른 교관들과 훈련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윤하경 대령이 왔다는 소식이 말이죠. 그 유명한 윤하경 대령이 직접 면회를 왔다는 소식에 모두들 놀라고 있었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오신 줄 몰랐습니다. 한 교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경은 그 교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카 면회 온 평범한 이모입니다.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최정훈 교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몰랐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해요? 하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교관님이 방금 하신 말씀들이 오해였다는 건가요? 민간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모라고 하신 것도 오해였나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한 교관이 급히 본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몇 분 후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간부는 즉시 본부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간부는 즉시 본부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은 성민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성민아, 괜찮아. 이모가 처리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모, 정말 대령이었어요? 성민이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예전 일이야. 지금은 그냥 너의 이모일 뿐이고 하경이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겠지? 10여 분 후 교육사령부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3명의 군인들은 모두 계급장이 높아 보였어요. 그들 뒤로 고승현 학교장도 급히 걸어왔습니다. 학교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윤 대령님, 고승현 학교장이 하경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텐데. 사적인 면회였습니다. 하경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좀 불쾌한 일이 있었네요. 면회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감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령님, 감찰관 이준호 중령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준호 중령은 주변 사람들을 모아 상황을 청취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생들과 다른 교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최정훈이 면회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었어요. 최정훈 교관 이준호 중령이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증언이 사실입니까? 그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제가 신분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신분을 모르면 면회객에게 무례해도 되는 건가요? 이준호 중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태도가 정당하다는 말씀인가요? 보급관 오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중령님, 제가 목격한 바로는 최정훈 교관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면회객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고 성차별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하경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이모 옆에서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윤 대령님, 이준호 중령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찰관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중령은 체계적으로 증인들을 불러 진술을 받았어요. 현장에 있던 훈련생들과 교관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훈련생 박진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이준호 중령이 물었어요. 최정훈 교관님이 면회 오신 분께 과하게 나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모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어요.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외에 더 기억나는 발언이 있나요? 이준호 중령이 추가로 물었어요. 여긴 남자들의 세계라고 하시면서 민간 여성이 생활관에 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수가 계속 증언했어요. 다른 훈련생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최정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증언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교관 김태연, 당신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준호 중령이 다른 교관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정훈 교관의 태도가 과했습니다. 면회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했어요.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죠. 김태연 교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경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이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긴장되었거든요. 윤 대령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준호 중령이 물었어요. 저는 단순히 조카가 생활하는 공간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경이 말했어요. 하지만 교관님은 제가 민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군사학교의 교육 방침인지 궁금하네요. 고승현 학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령님, 우리 학교는 모든 면회객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경이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면회객들을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준호 중령이 최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관 최정훈, 당신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은 것입니다. 면회객에 대한 모독,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중령님,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최정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준호 중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증언이 충분합니다.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고 당신의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이준호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급관 오지훈이 하경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윤 대령님, 이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면회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민이는 그제야 이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완전히 실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존경과 경외감이 담긴 시선들이었어요. 교관 최정훈,
즉시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교육사령부로 이관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호 중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고승현 학교장이 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대령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로 불쾌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교장님, 이런 교관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하경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면회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조직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즉시 면회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고승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전 교관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준호 중령이 최정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교관 최정훈, 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교육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지금 즉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대기하십시오. 최정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교관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평소에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미나 하경이 조카를 불렀어요. 이제 생활관 구경 갈까? 정말요? 성민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승현 학교장이 직접 안내에 나섰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령님, 우리 학교의 모든 시설을 구경하시죠. 생활관으로 가는 길에 여러 훈련생들이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이미 학교 전체에 퍼졌거든요. 윤하경 대령이 왔다는 소식과 함께 최정훈 교관이 징계받았다는 소식도 함께 말이에요. 훈련생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대령님께서 직접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한 훈련생이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하경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생활관에 도착하자 하경은 꼼꼼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정리 상태, 사물함 정리, 화장실과 세면대 청결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역시 전직 헌병 수사단장다운 모습이었죠.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눈썰미였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애 하경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성민아,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동기들도 좋고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었어요. 성민이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보급관 오지훈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대령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관들에게 면회객 응대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어요. 고맙습니다. 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생활관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여러 훈련생들이 하경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 덕분에 학교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 훈련생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경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성민이는 이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자상했던 이모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이모가 자랑스러웠어요. 고승현 학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일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과 성민이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모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그런 분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헌병 수사단장이었다니.
하경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강해질 시간이 필요했어. 내 이름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 하지만 이모가 대령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훈련받을 때 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경이 조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모 이름을 들먹였겠지?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야. 진정한 강함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성민이는 이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이모가 대령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그 권위에 의존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교관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도 참고 계셨잖아요. 이모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니.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너는 여기서 계속 생활해야 하니까.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더라고.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모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넌 이미 훌륭해. 하경이 조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오늘 최정훈 교관한테 당당하게 맞선 것도 봤거든. 그게 진짜 용기야. 계급장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는 이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모, 헌병 수사단장 시절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민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주로 군 내부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어. 하경이 설명했어요.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처벌했고 때로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과도 맞서야 했어.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무섭기보다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 그게 내 역할이었거든. 하경이 답했어요. 이모, 앞으로도 가끔 면회 오실 거죠? 성민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다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네. 하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이모처럼 멋진 간부가 되고 싶어요. 성민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네. 하경이 조카를 격려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계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이모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군사학교에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습니다. 박상훈 소령이었어요. 그는 첫 교관 회의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회객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 학교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정중히 모셔야 합니다. 고승현 학교장도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면회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면회객 존중 5가지 원칙이 제정되었고 모든 교관들이 이를 숙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면회객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기. 두 번째는 성별, 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세 번째는 정중한 언어 사용하기. 네 번째는 면회객의 요청을 성심껏 들어주기. 다섯 번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였어요. 보급관 오지우는 교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어요. 면회객의 신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윤하경 대령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훈련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민이와 박진수를 비롯한 동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민이 이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박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윤하경 대령님이셨다니. 헌병수사단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셨던 분이잖아. 우리도 저런 멋진 간부가 돼야겠어. 다른 훈련생이 말했어요.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 말이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성민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모가 그러시더라고. 진짜 리더는 계급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한편 최정우는 교육사령부에서 정식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과 함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인권 교육을 받으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윤하경은 서울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성민이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왔어요. 어느 날 저녁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로부터 몇 주 후 군사학교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교관들 사이에서도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박상훈 소령은 매주 교관 회의에서 면회객 응대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성민이는 다음 면회 때 이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요. 교관님들도 면회객분들을 정말 정중하게 대하시고 저희도 그런 모습을 보며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모처럼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간부가 되겠습니다. 하경이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해했던 것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윤하경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지 않고 전체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군사학교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회객들이 존중받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민이를 비롯한 훈련생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